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5G 테마 전반은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예상된 조정이었고, 오늘 조정은 뭐 10보 전진을 위한 한 2, 3보쯤의 후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아울러서 이번 조정은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잠시 후에 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월요일 정도 마이너스권을 준다면 적극적인 어떤 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울러서 우리가 어제도 강조를 해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 5G 테마가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되면서 나름의 어떤 그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먼저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KMW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물량이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 이후서부터 오히려 세차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의 타이틀을 선택과 집중으로 정했습니다. 5G 섹터의 환경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젊은 시세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젊은 시세는 속아도 좋다. 5G 전반이 작년이죠. 작년 9월 정도 전후로 해서 상토를 찍고 한 3개월, 4개월 정도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기반이 워낙 좋다고 보는 거죠. 기반이 좋기 때문에 오늘 특히 이제 그 5G 전반은 양호했는데 RFHRC 같은 경우가 이제 7%대 하락을 보이면서 거기다 이제 그 거래 상태가 나왔거든요. 개인 시각에서는 우리가 사실 매도 욕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5G 전반 일단 기반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5G 종목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지만 RFHRC의 개인기가 굉장히 출중합니다. 올해 그 예상 영업이익이 500억이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고 제가 이제 위로가 아니고요. 위로가 아니라 이제 팩트를 얘기하는 거고 좀 더 이제 자신감 있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의 시각으로 이제 5G 테마를 많이 바라봤는데요. 지금 이제 해를 넘겼기 때문에 과거는 있고 이제는 특히 이제 그 1분기에도 이제 빠르게 되면 이제 1월 달에 그 글로벌 향 어떤 그 모멘텀이 예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은 있고 이제는 국내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RFHR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향도 있지만 파웨이 향도 있고요. 또 인도 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2020년 올해는 이제 글로벌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5G 전반이 흐름 자체가 좋고요. 그 다음에 개인기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이슈, 지금 5G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슈 세 박자를 이제 갖추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 단기적으로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KMW 같은 경우는 2분기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그 수급 체계가 좀 꼬였다고 보거든요. 2분기 이후에 5G 전반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선순위별로 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을 점검해 보면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서진 시스템, 이너와이어스 이 세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HFR도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매물대 저항대에 도달했는데 일반적으로 주가가 매물대 저항대에 도달하게 되면 많은 거래가 터져요. 그런데 적은 거래량으로 매물대 저항대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앞에 있는 매물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이제 잠겨있는 물량,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적은 거래량으로도 물량 소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지금 오이솔루션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오이솔루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이솔루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조정 4파동에 해당이 되는데 조정 2파동이 플랫 파동이에요. 이게 좀 플랫 파동이죠. 편편한 파동이라면 조정 4파동은 단기에 걸친 이제 지그재그 파동이라고 봐요. 그 엘리베이터 파동이라고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만약에 월요일 날 중반 이후서부터 이제 그 상승 5파동이 전개가 된다고 보는데 다음 주 초반 정도 만약에 오이솔루션 기준으로 만약에 한 2, 3% 정도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라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네페스도 오늘 굉장히 강했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예상된 조정이었죠. 어제도 우리가 일진 머티리얼즈는 점검을 해드렸거든요. 역시 마이너스권에서는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고요. 네페스도 바닥권에서 오랜 조정 끝에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젊은 시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G가 물론 이제 먼저 출발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그러니까, 5G 테마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테마, 그리고 네페스는 이제 비메모리 테마가 되죠. 같이 우리가 연계해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이번 주 강의는 일요일 강의죠. 오후 2시부터 3시간 진행이 됩니다. 청담동 리베라 호텔입니다. 2층 샤문리홀에서 개최가 되고요. 참가비는 2만원이고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넉넉하게 보유 종목 진단해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시 20분서부터 보유 종목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참석하시면 굉장히 많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게 생각됩니다. 자, 먼저 오이 솔루션을 먼저 보도록 하죠. 오늘 대략 좀 조정을 보였지만 조금 복잡하죠, 그림이. 제가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파동, 3번 파동, 5번 파동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엘리어트 파동 이름 보면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구성이 된다 그러는데 하락 파동은 이제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상승 충격 파동이네. 충격파, 그다음 하락 조종파. 상승 충격파, 하락 조종파, 상승 충격파로 가거든요. 1번 파동에서 이제 1번 파동 고점 이후에 단기 조정을 받는데 2번 파동이 이제 조정 2파동이죠. 2파동인데 편편한, 플랫이라는 게 편편하다는 뜻이죠. 플랫 파동이면은 이번에 이제 단기 3파동이 전개된 이후에 오늘부터 이제 조정 4파동이 전개가 되는데 이거는 지그지그 파동이요. 조정의 폭이 좀 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2번 파동이 예를 들어서 한 7, 8일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걸렸는데 이번 조정 4파동은 짧게 한 2, 3일 정도 조정 이후에 바로 5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1번 파동과 3번 파동의 그 수익률이 상승폭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에 5번 파동에서 파동의 연장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 보면은 연장파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대1대 2 비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 파동이 의외로 셀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오일 솔루션을 대략 9만원대까지 한번 예상했거든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본다면 선택과 집중을 안 되면 지금 신규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오일 솔루션을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G 전반이 물량 소유 구조의 변화라고 했는데 지금 오른쪽 원 보면은 이제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고 사실 물량이 특정 어떤 그 세력한테 결집이 되는 게 아니라 갈갈이 찢겨 있죠. 개나 소나 돼지나 제가 재미있는 표현을 써놨는데요. 삼척 동작까지 있네요. 이런 수급 구조에서 3개월, 4개월가량 가격 및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세력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제 RFHRC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좀 힘들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특히 RFHRC는 지금 물량 소유구 중에서 세력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세력 물량 수급 체계가 RFHRC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작년 5월 달에 미국에서 파이된 제재를 가하면서 상당 부분의 매도세가 소멸이 되고, 즉 이제 매집이 많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오이 솔루션은 이제 이거 제가 한 3일 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지금 월봉상 보면 역설고 좀 돌파하고 상승 충격 1파고 조정 2파 이후에 지금 상승 충격 3파가 전개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월봉상 보면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1번 파동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략 한 325%가 상승했는데요. 1번 파동 대비해서 3번 파동은 이 1번 파동 상승폭의 한 2분의 1 정도, 162% 정도를 제가 적용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대략 목표치가 한 99,000원 정도까지 나옵니다. 3번 파동을 너무 기대해서는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강론상으로 보니까 매물대에서 거래도 굉장히 없고 굉장히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한 종목씩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이 솔루션을 보도록 하죠. 지금 오이 솔루션이 5G 전반에 물론 이제 HFR 같은 경우는 역사고점 돌파했는데 약간 좀 변형으로 도는 것 같아요. 별개로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표 정도로만 보시기 바라고요. 오이 솔루션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매물대죠, 매물대. 56,000원이 최고점인데 매물대 저항대 접근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즉 주가가 매물대 저항대를 적은 거래량으로 도달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들이 매물이 아니라 오히려 매집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매집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앞서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지만 상승 충격 1파, 조정 2파 이후에 상승 충격 3파, 그리고 지금 조정 4파인데 이 파동에 이런 기다란 조정을 생각하면 안 돼. 한 7, 8일 정도 조정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3일 정도, 많이 받아야 한 3일 정도 조정 이후에는 단기 이제 5파동이죠. 5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고, 1파동과 3파동의 어떤 수익률이 1대1 비율이라면 5파동은 2비율, 그러니까 1파동이나 3파동에 비해서 5파동이 2배 이상이니까 가장 클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규 입장,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조금 추가로 사도 되겠고, 신규 입장에서도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IT 섹터와 그런 연관관계는 항상 역학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IT 쪽으로 또 매개가 집중이 돼버리면, 5G 테마 전반은 조금 다소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서진 시스템도 이제 매물대죠.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32,000대 역사 신고가인데 굉장히 가벼운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은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죠.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식도 있어요. 거래도 많이 터지고 막 흔들리면서 크고 그러는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시장 감안하면 시장이 굉장히 흔들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서진 시스템도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굳이 파동론을 접근한다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인데 1파동의 어떤 그 상승폭과 상승률과 3파동의 상승률이 같기 때문에 5파동이 의외로 셀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노와이어리스 보도록 하죠. 이노와이어리스도 마찬가지죠. 매물대죠.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월봉을 볼까요?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인데 매물대를 적은 거리랑 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 하나만 그러면은 사실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지금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이노와이러스, KMW는 나쁘지 않고요. 뭐 HFR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그 매물대에서 적은 거래량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우리가 에너지죠.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KMW 보죠. 자, KMW도 오늘 뭐 이렇게 한번 어설프게 오른 것보다 물론 이제 빠지는 것보다 오른 게 나은데 오늘 같은 이제 장세가 많이 흔들릴 때 억지로 올리게 되면은 그 뭡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됩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자, 여하튼간에 이제 그 어제 강세 이후에 오늘 이제 눌림목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조정 이틀째죠.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마이너스권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이고요. 우선순위별로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서진 혹은 이노와이어리스에 비해서는 조금 처져요. 그렇지만 2분기 이후에 모멘텀이 많이 있거든요. KMW는. 그래서 좀 지루하겠지만 역시 그 뭐니 해도 KMW가 사실 압도적인 선도주라고 봐야 되겠죠. 캐파도 가장 크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또 이제 상대적으로 가벼운 오이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서진 시스템이 이제 먼저 올라가고 천병 역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그 신고가를 돌파하면 후발로 이제 강력하게 어떤 매기가 조성되면서 또 이제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RFHRC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저도 사실 시인하죠. 어제까지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RFHRC를 나름대로 좀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사실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뭐 7.4%가 빠졌는데, 물론 이제 안 좋죠. 200만 주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 단순한 한 가지 사실로 RFHRC 전반을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 그림으로 보더라도 기반이 굉장히 튼튼하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이 돌파갭을, 우리 송재우 회장이 얘기하는 돌파갭, 뭐 수급의 병목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냐, 하지를 못했다. 뭐 이런 뭐 투로 얘기하시는데, 그건 이제 강론상 우리가 월요일도 봐야 되고 화요일도 봐야 되는데요. 그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RFHRC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5G 테마 흐름이 좋고, RFHRC 개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RFHRC 같은 경우 이제 2018년도가 영업이익이 240억인데, 작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210억 정도예요. 오히려 안 좋았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뭐 증권사마다 좀 틀리지만 대략적으로 한 500억 정도 넘는다고 보거든요. 특히 1월 달에 어떤 그 글로벌 모멘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향, 그리고 특히 미중 간의 이제 그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5웨이향, 5 비중이 50%가 넘죠. 5웨이향, 또 추가적으로는 대량 수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인도향도 있습니다. 삼성전을 통해서 인도 릴라이언스사라고 그러죠. 그쪽에도 우리가 수주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왜 빠지는가 봤더니 특별한 악재는 없었어요. 그냥 기관이 이제 그 동시효과 때서부터 물량을 그런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기관이 먼저 물량을 던져놓으니까 일파만파 매도 압박이 좀 강하지 않았나. 월요일 날 이제 거래량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면서 양봉을 만들어준다면 뭐 흔들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HFR.
그 강연에, 이번 주 강연에는 제가 이제 5G 테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테마를 이제 추가로 많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바이오 섹터도 준비한 게 많아요. 바이오 섹터 지금 굉장히 암울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셀링 클라이막스 매도의 극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박태준 부회장께서 또 강의를 하시고요. 나름대로 뭐 준비를 했고, 굉장히 또 시점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HFR도 굉장히 양호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첫 조정인데, 다음 주 정도에 꼭 사라 마라가 아니라 다음 주 정도 저점이면은 뭐 얼마든지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죠. 고점은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HFR 같은 경우는 5G 전방 흐름과 조금 달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앞서 얘기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고종사촌이랑, 요즘에 고종, 이종 그런 구분이 없죠. 예? 형제가 아니라면 얘는 이제 한 4촌 정도, 뭐 그렇게 해석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RF텍 볼까요? RF텍도 흐름은 굉장히 좋죠. 사실 그 흐름으로 봐서는 제일 좋았습니다. 이미 그 9월 달에 1개월, 2개월, 3개월 충분히 먼저 조정을 받고, 옆으로 이제 우리가 박스권 등락을 보이죠. 횡보 조정 보이면서 이평선이 완벽하게 결집되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도주 우선순위를 따지면 저는 뭐 조금, 이거보다는 사실 오이솔루션, 이런 것들이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FR텍이죠. FR텍도 뭐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FR텍을 잘 설명을 안 하는 것 같고, 주가가 빠지니까 또 피한다 이러는데, 제가 이제 구차하게 변명드리는 건 아니고,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면 되고, 주식을 저도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10개 추천하면 5개 맞추고 5개 못 맞추는 거, 여러분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선순위와 완급이 틀린 거죠.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지만, 급등주 혹은 주도주를 실제로 아는 거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들.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최근에 체험 VIP로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 매니아들이 많아요. 종목을 이제 저한테 다 이제 문자로 보내주거든요. 그걸 진단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한 종목은 다 갖고 있어요. 수익이 안 나죠, 여러분들. 그 중에서 이제 그 2개, 3개로 이제 우선순위와 완급을 결정한 거죠. 거기다 이제 우리가, 세 종목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면 첫 번째, 가장 확신을 갖는 종목에다가 50%, 안정성과 수익성을 감안해서 첫 번째, 가장 확신을 갖는 종목에 50%, 두 번째 종목에 30%, 세 번째 종목은 다소 좀 공격적인 중소형주급, 이런 쪽에서 한 20% 정도.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강연에는 좀 참석하시면, 저는 강연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이기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의를 안 들은 거, 그냥 집에서 편히 있는 것보다 좀 힘들더라도 강의장에 나와서 강의를 들어보고 실전에 적용하고, 이게 저는 충분히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 좀 이기심을 갖고 강연에 좀 많이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